업사이클링으로 리빙 소품 만들기 15번째. 방문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셨나요?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디자인입니다. 비닐 봉다리는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자꾸 생기죠? 오늘은 사이즈가 큰 흰색과 검정 비닐 봉다리 그리고 투명도가 있는 비닐 봉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닐 봉다리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날 다시 한번 자연을 생각하게 되는 봉투예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서 양쪽을 잘라주세요. 깨끗하고 큰 비닐봉투는 사실 몇 번 재활용하시죠? 하지만 자꾸 쌓여가는 건 사실이에요. 접혀진 선을 따라 옆 라인을 잘라주고 전체를 펼쳐주세요. 첫 번째 디자인은 흰색 비닐 1장, 검정색 비닐 4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비닐봉투로는 접어서 무늬를 만들어 볼까 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두 가지 모두 같은 모티브를 쓰려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동그랗게 예쁘게는 자르지 마세요. 조금 각지고 사이즈도 들쑥달쑥한 모양이 훨씬 감각적이랍니다. 길게 펼쳐서 4장을 겹쳐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집게로 고정한 후 신문지로 덮어주세요. 다리미의 적정 온도는 실크나 울 2단계로 신문지를 꼭 덮고 다림질 해주셔야 합니다.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듯이 다림질 해주세요. 자주 확인하면서 다림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과 끝 부분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시면서 다림질 해주세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을 많이 주면 자칫 눌러버릴 수 있답니다. 적당한 시간 내에 자주 확인하세요. 오버해서 뒷면이 마치 악어 가죽 느낌이 납니다. 흰색 비닐 봉투도 4겹으로 길게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림질 해주세요. 완전히 다림질 되기 전에 원하는 위치에 동그라미 3개를 올리고 마무리 다림질 해주세요. 동그라미가 눌러붙으며 자연스럽게 쪼그라들고 구멍이 뚫려도 더 자연스럽답니다. 4장이 다르게 겹쳐진 지저분한 끝 부분은 잘라줍니다. 사실 제가 집게로 집어주지 않아 밀려나가서 이렇게 됐답니다. 전체적으로 로스 없이 사이즈를 잘 살려 재단해주세요. 갑자기 군김 자르는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가방 만들면 멋지겠죠? 폭이 좁아 가운데를 잘라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연결한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된답니다. 모던하고 심플할수록 더 멋진 디자인이 된답니다. 중앙에 흰색 띠를 연결해 주세요. 검정색 실이 또 하나의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다양한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 포인트를 주었지만 없어도 심플하고 예쁘겠죠? 검정색 끈도 흰색 띠와 같은 방법으로 4겹으로 접어 다림질 해 놓았습니다. 깔끔한 라인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3단으로 접어 3번 박아주세요. 튼튼하고 간지나는 가방끈이 된답니다. 종이 접듯이 입구를 2번 접고 집게로 고정시켜 주세요. 총 3겹이라 정말 튼튼하답니다.
입구가 작은 사이즈는 끈 간격을 16cm로 하겠습니다. 입구가 큰 사이즈라면 끈 간격을 20cm로 하면 됩니다. 끈은 안쪽으로 꼬이지 않도록 넣은 후 바느질로 꺾어 박아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끈은 안쪽으로 넣은 후 바깥쪽으로 꺾어 바느질 해주었습니다. 이제 반으로 접어 양쪽을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가방의 바닥면에 입체감을 주시면 좋답니다. 옆 라인을 기준으로 90도 각으로 접어주세요. 길을 접은 후 삼각형 밑변 3cm 위치를 박아줍니다. 이제 양쪽을 바느질한 후 잔사만 처리하면 완성입니다. 흔한 비닐봉다리의 변신은 정말 멋지죠? 비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긴 주름은 가죽 무늬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정말 흔한 소재로 만든 튼튼하고 실용적인 가방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패션 가방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흰색 3겹, 반투명 1겹으로 비닐봉투를 쓰고 싶었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흰색 봉투가 없어 가지고 있던 반투명 봉투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앞서 잘라 놓았던 동그라미로 무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투명 비닐 한 장 아래 무늬를 넣으면 혹시라도 벗겨지지 않고 더 튼튼하겠죠? 동그라미 말고도 막대기 무늬도 멋지겠죠? 모던하고 심플할수록 실증나지 않는 멋진 디자인이 나온답니다. 흰색 비닐 3겹을 깔고 만들면 더 쨍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투명도 실버 감각의 멋진 디자인이 되었답니다. 다리미 온도는 꼭 실크나 올을 다릴 때 사용하는 2단계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신문지를 깔고 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문지를 깔지 않고 다림질하면 비닐이 다리미에 달라붙어 버리니까요.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듯이 다림질 해주세요. 아휴,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비닐 봉다리 말고도 좀 더 튼튼한 비닐 가방이 필요할 때가 많답니다. 이럴 때 사지 마시고 흔하디 흔한 비닐 봉다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자주 확인하면서 다림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과 끝부분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시면서 다림질 해주세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을 많이 주면 자칫 눌러버릴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 내에 다림질 해주세요. 빨리 하려고 성급하게 3단계로 올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온도를 면이나 말을 다릴 때 사용하는 3단계로 높여 다렸더니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온도차에 의한 누름 현상은 오히려 멋진 디자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뚫린 부분을 제외하고 원단을 끝까지 살려 재단해 주세요. 반으로 접어 직각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은 깔끔하게 재단해 주세요. 만들어진 비닐을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 생각보다 좋네요.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 직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2장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끈을 만들지 않고 쇼핑백 끈을 이용하겠습니다. 다림질해서 사용하면 간단 심플한 디자인이 되겠죠? 바느질 방법은 기본 디자인이라 앞서 바느질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살짝 비치는 실버톤의 반투명 비닐도 참 멋지죠? 이번 작업은 가방끈도 재활용했더니 너무 쉽게 끝나버렸네요. 자연스러운 동그라미 무늬들이 정말 감각적이고 유니크합니다. 아래 각이 잡혀있는 스타일이라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쇼퍼백 완성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한철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